오산의 한 중학교가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A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격리 조치하고 정확한 진상을 확인 중입니다. 미생물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빈병을 수거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인시가 여름철을 맞아 가까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500억 원대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줄잡아 피해자만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 계약을 잘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주택들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데다 회사도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 가격을 볼 때 보증금이 안전하고 집주인이 큰 사업을 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K씨는 계약했습니다. 건물이 20억 정도 되는데 근저당이 10억이고 10억에 아직 마진이 남아있는데 앞에 선순위가 5명이면 뭐 한 5억 정도니까 안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가는 거예요. 사회초년생으로 전세 임대 계약을 해본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말에 안심한 겁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사실 해당이 안 돼요. 근린시설은. 그런 내용 가이드는 없이 이제 중개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임차인 보호 증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1억이 가입이 돼 있으니 여기서 변제가 할 수 있다. 피해자 K씨가 계약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30개 정도의 방이 있지만 전세권이나 임대차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불과 4건뿐입니다. 계약 과정의 등기부를 확인한 피해자들도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서류는 현행법상 건물 소유주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인 셈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부도 임박한 시점에 계약한 세입자가 그 피해를 다 떠안게 되지요. 주거 공간을 마련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건물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대출금을 낮추든지 전세 보증금 내역을 그대로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가 파산 신고를 했고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가 많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했던 1억 원의 중개인 보험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의 한도는 연간 1억입니다. 한 건당 1억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많을 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잇따르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들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오산의 한 중학교가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A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학교 측은 우선 해당 교사를 격리 조치하고 보다 정확한 진상을 확인 중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의 한 중학교가 A교사를 학생들로부터 격리 조치한 건 지난 16일. 지난달부터 A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교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등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을 때 배드민턴채나 몽둥이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꿀만 맞았고요. 배드민턴 갖다 우승이 맞았어요. 친구들이랑 까만 몽둥이로 엉덩이를 탁 때리는데 일어나서 울어요. 한 학생은 A 교사가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맞았대요? 뒤통수 맞았어요. 뒤통수. 몇 명 정도? 그거는 잘 모르고. 뒤통수. A 교사는 학생들이 그릇된 행동을 보일 때 수차례 말로 타일 넣고 학부모에게까지 알렸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체벌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로도 많이 타일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전화도 여러 번 드렸고 뭐 그렇게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는 지난 16일 A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들을 보호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심리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미생물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빈병을 수거하는 설비를 갖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발의한 법률안을 이창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4월 수도권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의 규제를 내놨지만 플라스틱 사용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가격에 대비한 대체할 제품이 없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에 착안해 이른바 플라스틱 제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흙이나 물속에서 미생물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는 제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 기업은 내년 상용화 계획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회용용품이 분해가 안 돼서 그냥 쓰레기로 남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이 분해가 되면 저절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일회용품 플라스틱 재료를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생물이 자연스럽게 분해할 수 있는 재질로. 원유철 의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빈병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현재 빈병을 반환하려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을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개수만 받고 있는 곳도 있어서 반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 의원은 따라서 주민이 빈병을 쉽게 반환하도록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빈병 수거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빈병을 가지고 처리하려면 마트에 가서 빈병 수거기라든가 마트에 가서 이제 갖다 줍니다. 차로 이동해야 돼요. 복잡해요. 그런데 아파트별로 또는 동네 지역별로 빈병 수거기를 만들어서 그 수거기 안에다 빈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원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무허가로 칠개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시킨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평택해경은 어업 허가 없이 칠개를 불법 포획한 51살 A씨 등 어민 5명과 이들이 잡은 칠개를 불법으로 유통한 43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민 5명은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화성시 우정읍 바닷가에서 건간망을 설치해 18.4톤, 시가 5,500여만 원어치의 칠개를 잡은 혐의입니다. 건간망은 바닷가의 울타리처럼 말뚝을 박아 포획하는 어법으로 경기 남부 해상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박람회가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구직자가 몰리면서 구직에 대한 간절함을 실감케 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취업 박람회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1:1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 신중년과 함께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정년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정년 퇴직했어요. 전직이. 근데 이제 거기서 아직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계약직으로다가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할 수 없게 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번 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40여 곳으로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200여 명을 채용합니다. 일자리 제공을 저희가 회사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는 연령 있는 사람들을 더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숙달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채용 인원이 대부분 생산직에 집중돼 있다 보니 중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자리도 너무 많이 없고 이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고. 박람회에서는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과 중장년층 재취업 상담 등 부스가 마련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만 40대 이상인 분들 그리고 60대 이 정도의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재진입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나 좀 더 영리하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박람회에는 주최 측이 예상했던 5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800여 명의 구직자들이 방문해 극심한 취업난을 실감케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경기도의 아빠들이 육아에 대해 배우며 아이와 추억도 쌓기 위한 모임을 꾸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백인의 아빠단 발대식에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사장이 아빠와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아빠의 모습부터 온 가족이 함께 앨범을 만들고 퀴즈를 풀며 즐기는 풍경이 이어집니다. 육아에 동참하려는 경기도 내 아빠들의 모임, 백인의 아빠단이 꾸려졌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하고 찾아봤었는데 아빠 백인이 있어가지고 이거 기다리다가 신청하게 됐어. 백인의 아빠들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매주 주어지는 놀이 미션도 수행하면서 아이와 추억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아빠하고 노는 거 정말 재밌어요. 평상시에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 통해서 아이랑 많이 놀아줄 수 있고 매주 미션이 나와가지고 그 미션 수행하면서 아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백인의 아빠단은 아빠의 육아 참여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남편들의 육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즐거운 육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든 육아지만 함께 하면 든든한 육아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 모델을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육아 지원을 비롯해 청년과 장년층에 대한 정책을 늘리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한두 장씩 모이는 무료 쿠폰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장수를 다 채우지 못해 여기저기 굴러다니기 일쑤인데요. 이처럼 집에 방치된 쿠폰들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군포시 오금동에 살고 있는 한진옥 씨는 최근 주민센터에서 낯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쿠폰을 모아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한다는 사랑의 기부 쿠폰함. 평소 쿠폰을 모아도 정작 쓸 곳이 많지 않았던 한 씨는 집에 쌓아뒀던 쿠폰들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몇 장 있는 거 집에 두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하찮은 몇 장이 여기 모여가지고 좋은 일 쓴다니까 너무 좋은 생각으로 해서 가져와서 넣게 되었습니다. 100% 아파트로만 이뤄진 동네 특성상 주변 이웃들과 교류가 쉽지 않은 오금동. 사랑의 기부 쿠폰함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정서적 교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실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눈에 잘 띄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알아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서로의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랑의 우편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주민센터와 우체국,
농협 우편함을 통해 모인 쿠폰 500여 장은 초중고생이 있는 가정 4곳에 전달됐습니다. 기부 활동의 뜻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가게들도 하나둘씩 늘고 있는 상황. 원래의 쿠폰 그 가치보다도 뭐 탕수육의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거나 별도의 음료수를 따로 더 챙겨주시고 뭐 자장면을 한 그릇 더 보태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주실 때 아 이분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최근 배달료 인상으로 인해 쿠폰을 모으는 게 예전만큼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금동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랑의 기부 쿠폰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네, 무더위 속 휴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산이나 바다로 떠나기가 힘들다면 도심 속에서 테마 여행을 즐기면 어떨까요? 주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름 즐길거리의 대표는 물놀이. 용인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에서는 무료 물놀이장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올해는 용인시 쿨서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온 가족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물총게임과 명랑운동회, 팥빙수 축제 등으로 펼쳐집니다. 꽃을 테마로 한 여행도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용인 백암면 한택식물원에선 만여 종이 넘는 자생과 외래 야생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2만여 제곱미터 들판에 들꽃이 만발한 용인 농촌 테마파크는 유유자적 노늘기 좋은 휴양지입니다. 오는 26일까지 물총 쏘기,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기 등과 함께 썸머 가든 파티도 열립니다. 주위에 나무가 많고 수목이 우거지고 들어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잘 왔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이들 이전에 우리가 자주 올 것 같아요. 용인 농촌 테마파크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 이곳 원두막이라고 합니다. 설착순 입장이라고 하니까요. 일찍 오셔서 시원함을 맛보시죠. 탐험가의 기질을 가졌거나 숲속 산책을 즐기고 싶다면 용인 자연휴양림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레포츠와 짚라인, 울청한 숲속에서의 산책과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목재문화체험관에선 원목을 소재로 한 생활소품과 장난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여행지가 바로 용인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데요. 많이 오셔서 즐겁고 특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심에서 한 걸음만 나와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용인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여름, 마음의 충전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지난 20일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나눔을 위한 청소년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자원복지재단이 개최한 꿈꾸는 청소년 꿈의 날개를 달다 행사에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인권과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활동과 나눔 장터 등이 마련됐으며 행사에서 모인 돈은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어린이와 부모의 지원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제22회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오는 7월 30일 개막해 22일간 이천 설봉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어울림을 주제로 국내 작가 4명과 대만, 루마니아, 스페인 등 5명의 해외 작가도 참여합니다. 9명의 작가들은 설봉공원 야외에서 작품을 만들고 완성된 작품은 설봉공원 미니갤러리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은 현재까지 259점의 작품이 탄생했으며 창작품은 이천 공공장소 등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양산을 들고 다니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염을 이기는 아이템, 양산 선택법과 함께합니다. 양산은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패션 아이템인데요.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를 3도에서 8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양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 지수.
양산의 소재에 따라 자외선 차단율이 달라지는데요. 여러 가지 실로 두툼하게 짜낸 자카드 소재 양산은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양산 안쪽이 코팅 처리된 암막 양산이 인기인데요. 빛과 자외선을 모두 차단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눈부심도 덜하다고 합니다. 양산을 고를 땐 흰색과 검은색 중에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흰색은 자외선 차단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보기에 시원하고요. 검은색은 자외선과 빛 반사 효과는 좋지만 적외선도 흡수하기 때문에 더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희고 안쪽은 검은색 양산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잠깐! 혹시 양산을 우산처럼 사용하시나요? 양산은 물에 젖으면 자외선 차단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절대 비가 오는 날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비가 올 땐 우산, 폭염일 땐 양산으로 더위를 잡아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